자, 이거 모의고사 이제 주관식 문제 풀어볼게요. 19번 뭐 이런 건 안 풀어도 될 것 같고 20번, 21번, 22번 이렇게 세 개만 풀겠습니다. 셋 다 구간함수 문제거든요. 다 구간이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구간함수 어떻게 푸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구간함수의 기본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지난번에 그 객관식 풀 때도 이야기를 대략 했는데 각각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동시에 분석하면서 이 구간에 따라서, 즉 구간이 어떻게 결정될 때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이 생각을 조금 합니다. 자, 근데 이 경우는 조금 잘 알려져 있는 형태예요. 어떤 거예요? H가요 F랑 G를 비교했을 때 F가 크면 F가 되고 F랑 G를 비교했을 때 G가 크면 G가 됩니다. 그 얘기는요, H는요 F랑 G 중에 큰 거를 그 녀석의 함수로 가지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맥스 함수 이렇게 부를 건데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데 나중에 간혹 문제가 길어지면은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만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작은 걸 고르면은 미니멈 함수, 민 함수 이런 식으로 똑같이 써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그 앞에서 그 15번 문제 수열 나열할 때 있잖아. 그 수열 나열하는 점화식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어. 이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주어진 구간 함수, 그 수열도 구간 함수잖아. 구간 함수가 주어지면은 그 구간에 따라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 이 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그냥 무작정 그리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먼저 하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생각을 한 다음에 그리는 거야. 아, 큰 게 그려지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서 그리면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 문제 분석하면서 얻었어야 되는 요소거든. 자, 3차 함수가 있어. 이렇게 생겼다. 아, 이거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생겼다. 3차 함수에다가 어떤 선을 그려서 교점의 개수 세는 방법 몇 가지 경우가 있었죠. 자, 항상 접할 때가 가장 핵심입니다. 특이하잖아요. 네, 이쪽에도 뭐 이런 식으로 접해도 괜찮습니다. 하다못해 이렇게 접할 때는 교점이 1개, 2개, 1개, 2개인 거 괜찮죠? 그럼 접하는 것 사이에서는 3개, 접하는 것보다 위에는 1개, 아래도 1개 이런 식으로 결정나요. 즉 3차 함수는 직선과 교점의 개수가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밖에 안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그림만으로 그냥 당연한 거다 이러지 말고, 자, 3차 함수는 어떻게 돼? 일반형이 이렇게 되지? 요렇게요. 자, 다음에 직선은요 mx 플러스 n이죠. 이 둘을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은 교점의 x좌표겠죠. 그럼 요거 연립하면은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지. 그럼 이 친구 이항해봐. 어떻게 돼? ax의 3승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 빼기 m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d 빼기 n 요렇게 되고 이 꼴을 0이라는 방정식 탄생하는 거. 아이고 이렇게 되고 이 꼴을 0이라는 방정식이 되는 거 괜찮죠? 그럼 사실 이 방정식은 뭐예요? 사실은 y는 너랑 y는 0이랑 교점을 살펴본 그 방정식입니다. 괜찮죠? 근데 이거 최고치 한계수 a인 3차 함수니까 무조건 이렇게 생겼건 아니면 이렇게 생겼건 어찌됐건 x축을 무조건 한 번은 만납니다. 괜찮죠? 물론 여러 번 만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즉 위에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인 3차 함수랑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직선 그 두 친구의 교점의 개수를 세기 위해서 연립한 방정식 한쪽으로 넘겨서 다시 정리해 봤더니 x축을 나타내는 y는 0이라는 직선과 일반화된 3차 함수 이렇게 두 친구다. 근데 3차 함수는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이 조합으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직선과 한번 만나는 게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이 둘을 연립해 놓은 방정식인 이 친구지 사실은 그 방정식의 실근 개수는 무조건 한 개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삐뚤어진 직선이어도 무조건 한 번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돌고 돌아서 결국에 얻어야 될 게 뭐냐? 3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다 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만 좀 해놓고 들어갈게. 이 문제는 어떻게 했어? 직선하고 3차 함수 그려서 큰 함수를 hx라고 한다며. 그럼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돼 있고
곡선이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우리는 큰 함수를 체크하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 이게 hx가 돼요. 요렇게 이 친구가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와씨 이게 어려운데? 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봐. 우리 아까 전에 그렸던 이 3차 함수가 직선이랑 세점에서 만나는 경우 있었지. 왜 세점에서 만나니? 세점에서 만나니까 세점에서 만나죠. 이럴 수도 있는데 3차 함수가 이쪽이 이렇게 안 내려오고 이렇게 생겼으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그러면은 세점에서 만나는 이유는 얘가 직선보다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이야. 모양 자체가. 괜찮죠? 그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여기 위에 거를 봐봐. 위에 그림 빨간색 hx라고 했던 거. 예를 들어서 그냥 대충 그린 거야. 아직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 자, 여기 부분 이렇게 돼 있잖아. 일직선이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직선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내려왔듯 얘 빨간색 또한 내려온 거야. 자기 기준으로 내려왔다고 직선보다. 그렇기 때문에 교점이 발생한다고. 여기서 이렇게 교점이 발생하듯.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내려온 녀석이랑 그 다음에 3차 함수를 그리다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직선을 그리고 이렇게 그리잖아. 조금 전에 그렸던 거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랑 사실 어떤 직선 입장에서는 둘 다 아래로 이렇게 만나게 만드는 봉우리가 생기는 거야. 아래로 생긴 봉우리가. 괜찮죠? 그러면 교점 개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나 똑같다. 어떤 직선 입장에서는. 요 말은 충분히 이해되시죠? 요거 된다는 가정하에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hx를 그리시고요. 그리라고는 안 했죠. 근데 여기 보면요. h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다. 그럼 둘이 만난다고 했으니까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을 찾아야 되나? 라고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세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나는 뭐 해요? 3차 함수 그리고 직선 그려서 더 위에 있는 걸 hx라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그릴 친구는 3차 함수와 직선을 일부씩 갖고 있는 친구야. 그것들로 만들어진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 근데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쳐보자. 그럼 우리 3차 함수랑 직선을 이용해서 h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지? 이렇게. 근데 어떤 직선에서는, 자 이거 봐봐, k가 존재한다 했으니까 어떤 k다 아니면 k가 여러 개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냥 y는 k가 4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직선 입장에서는 얘나 마찬가지라고. 모양이. 이 말은 어느 정도 이해되죠? 그럼 얘랑 만나는 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y는 k 이렇게 그려놓고 위아래로 움직여봐. 교점 1개지 지금. 눈으로 봐. 내려가다 보면 접하는 순간 2개지 2개. 더 내려가면은 여기 3개 되는 거 보이지? 그러다가 여기서 2개 접하면 2개. 그거 접하는 건 사실 뭐랑 같은 거야? 여기서 접하는 거 사실 뭐랑 같아? 여기 극소에서 접하는 거랑 사실은 똑같은 거야. 3차 함수 입장에서는. 어쨌건 더 내려가면 1개 되지? 계속 1개지. 4개인 경우가 없어. 그리고 여기 왼쪽도 뭐지? 이러고 생각을 해보면은 얘나 직선 입장에서 똑같다고. 왜? 직선 입장에서는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둘 다 한 번씩 만나잖아. 여기 빨간색만 봐봐. 그치? 꼬랑지만 보면 마찬가지지. 그래서 직선 입장에서는 둘 다 똑같아. 즉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은 교점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모양이야. 교점의 개수를 늘려주지 않는다고. 얘는 직선 입장에서 3차 함수나 도찐 개찐이다. 요건 몇 번 그려봐봐. 그리면서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봐. 저걸 얻어가야 돼. 몇 번 하다 보면 되는데 지금 미리 얻는 게 좋을 거야. 왜냐면 할 게 더 많을 테니까 앞으로.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교점 개수가 늘어날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hx가 이렇게 생겼어. fx가 이렇게 생겼어. 거기다 직선을 그려. 근데 그 직선은 위에 걸 잡아가는 거잖아. 위에 거를. 근데 내가 그럼 3차 함수 입장에서 생각해봐. y는 k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교점 몇 개야? 3개지. 4개로 늘릴 방법은 뭘까? 4개로 늘릴 방법은 있잖아. 이쪽 그림을 지우고 이걸 꺾어 올리는 방법이 있거든. 그럼 4개 되는 거. 요건 괜찮지. 그러면 저걸 꺾어 올릴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아까 전에 했던 gx가 기울기가 음수로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게 hx가 된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됐어? 어떤 직선 y는 k 입장에서 잘 봐봐. 이 부분은 똑같아. 3차 그 자체니까. 얘도 저 직선 입장에서 사실 교점의 개수는 별 차이 없어. 3차 함수나 요 직선이나 얘가 내려오면서 만나는 점의 개수는. 그치? 여기 하나 똑같잖아. 그치?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지. 애초에 3차 함수의 몸통이니까. 근데 여기는 달라졌어. 올라갔지, 내려갔지, 교점 개수 늘은 거 보이니? 그치? 그래서 교점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왼쪽을 꺾어 올리는 이 왼쪽을 꺾어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 이거 사실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기출에 몇 번 나왔었고, 기출뿐만 아니고 엔제 같은 데서도 종종 나오는 아이디어야.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좋아. 기출 분석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머릿속에 다 넣어놓는 거야. 내가 가능한 다 정리해 주려고 노력할 테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그려보는 거야. 자, fx는 그냥 바로 그릴 수 있고, 얘는 이거 어떻게 그리지? 이러면 안 돼. 직선은 항상 지나는 점과 기울기를 그려주는 거야. 지나는 점이요? 0 넣었을 때 절편 찾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중학교 때나 하는 짓이고, 앞에 a가 있는데 a를 모르잖아. 그러면 여기다 0 넣으면 a가 살아있으니까 y좌표도 모르니까 못 그려. 그래서 2를 집어넣어서 a를 죽이는 거야. 그럼 2, 남은 거 2, 그리고 기울기가 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2,2를 지나고 기울기가 a다. 얘는 미분하면은 3에 이 정도는 그냥 바로 할 수 있지. x 빼기 2,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단 말이야. 얘가 도함수야. 그럼 풀마 2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래서 f는 요 딱으로 생겨먹었다. 극값 표시 여기 2, 여기 마이 콤마. 자, 그 다음에 2 넣어보면은 8에서 24를 빼니까 빼기 16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얘는 홀수차만 있으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플러스 16이 될 거다. 이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때 2,2를 지나고 기울기가 a입니다. 2,2 어디 있어요? 여기가 2니까 여기보다 조금 위에, 16 마이너스 16 위에 있군요. 한 이쯤 있을 것 같습니다. 2,2. 그런데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음수면 된다. 이렇게. 그러면은 hx는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어떤 y는 x라는 직선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랑 똑같이 하나에서 만난다. 하나에서 만나잖아, 그치? 이렇게 내리면 하나에서 만나듯이. 이쪽은요? 이쪽은 사실 여기서 만나는 건 똑같잖아. 자, 어쨌건 그래서 이쪽은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여기 덕분에 하나가 더 만나게 된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교점 개수가 4개가 될 수 있으려면 이 기울기가 음수면 돼, 기본적으로. 근데 음수인데 있잖아. 만약에 있잖아. 여기 극대점을 지나는 음수선을 그리잖아. 이 그림을 좀 개떡같이 그렸는데 그림 조금만 이쁘게 한번 다시 그려볼게. 왜냐면 눈에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래. 그림을 조금만 왜곡시켜 줄게. 그래야 눈에 잘 보일 것 같다. 자, 이렇게. 이건 망하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2,1을 좀 아래다 할게. 왜냐면 음수 쪽이니까.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래야지 잘 보일 거란 말이야.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그리면은 요런 직선과 교점 4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 k가 존재하는 거니까 괜찮은 거잖아. 자, 근데 극대점을 지나는 그러한 직선을 그려볼게. g로서. 몇 개는 몇 개 나오냐면요. 자, y는 K 그렸어요. 교점이 요 위에서 2개, 아래로 내려가서 접하는 순간 1개, 2개죠. 더 내려가면요 1개, 여기 아니죠. 위의 함수 되는 거니까 얘입니다. 1개, 2개예요. 계속 2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울기는 극대를 지날 때까지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의 범위는 2,2와 마이너스 2,16을 지나는 그 순간까지만 이렇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이렇게 할까?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는 선이 이렇게까지 점점 서다가 극대를 지나는 순간까지만 설 수 있는 거야. 그 이상 쓰면은 의미 없다고, 안 만난다고, 더 이상 개수가 안 늘어난다고. 그렇죠? 그래서 얘랑 얘를 지나는 기울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 4분의 17인가 14인가요?
마 2분의 7이네요. 그래서 얘가 기울기의 최소값이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는 기본적으로 음수여야 했었죠. 음수여야 하니까 기울기는 0보다 작고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큽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울기의 최대수 최소배라고 했으니까 답은 2분의 7이고 거기다 19 하면 되겠죠? 그러면 35입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기출분석에서 얻어간 사람은 이런 문제 푸는데 솔직히 말해서 한 1, 2분이면 풀어요. 왜냐면 그래프 그리는 거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만에 풀면 조금 가물가물한데 이런 거는 한두 번 하다 보면 감이 좀 살아난단 말이야. 그래서 기출분석을 좀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해. 금방금방 풀어 그러면은 안만 길어도 한 3분 내로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솔직히 기출분석 한 번도 안 됐고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3차 함수와 직선에 만나는 거랑 그다음에 3차 함수와 직선 갖고서 최대 함수, 최소 함수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 그거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그럼 요거 솔직히 22분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 한 10분 잡고 있어도 안 풀리는 경우도 허다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복습을 통해서 요런 거를 빨리 풀 수 있게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그러니까 빨리 푼다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풀면서 여기서 느꼈던 것들 그런 게 머릿속에 들어가. 그게 기출 분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야 다음번에 봤을 때 요거 이러면서 푼다고. 자, 21번 가볼게요. 자,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와 씨 이게 뭐야 이 생각이 드는 게 맞아. 하지만 모양을 조금만 관찰해보면 되게 반가워. 왜 반가워요? 둘이 대칭 형태예요. 기본적으로 여기 절대값도 들어가지만 내가 맨날 뭐라고 해? 절대값은 그냥 나중에 꺾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일단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를 그려야 분석해야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꺾기만 하면 돼. 자, 안에 있는 함수 두 개를 비교해봐. 어떻게 돼 있어? 대칭인 거 보여? x 4 빼기 x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자, 내려가서 볼까? f의 x는 f의 4 빼기 x. 이거 둘이 무슨 관계에 있어? 자, 이거 어떻게 썼었어? 자, 이렇게 쓰자 이거지. x 대신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치고 그럼 x 대신에 2 빼기 x를 집어넣어. 아니 2 플러스 x를 집어넣어. 그럼 2 플러스 x를 집어넣으면은 f의 2 플러스 x가 되고 우변은 f의 2 빼기 x가 돼. 그럼 얘는 뭐야? 2에서 x만큼 오른쪽 2에서 x만큼 왼쪽. 그럼 여기 2가 있으면 x만큼 왼쪽 x만큼 오른쪽 함수값이 같아. 함수값이 같아. x만큼 왼쪽 x만큼 오른쪽 함수값이 같아. 이런 식으로 그걸 다 그려보면은 당연히 y는 x는 이 대칭 관계에 있게 될 거야. 괜찮지? 근데 여기서는 둘이 같다라고 써 있는 게 아니야. 여긴 내가 지금 같다라고 썼잖아. 그치?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은 아래에 있는 친구를 x 대신에 4 빼기 x를 집어넣는 행위를 했을 때 만들어지는 친구야. 그럼 뭔 소리야? 얘를 x는 이 대칭 이동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친구다. 이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같다랑은 다른 거지만 하지만 여기서 따졌던 논리를 이 모양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서 비교할 수 있다 라는 생각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고 그럼 어떻게 쉽게 찾냐? 여기 x 4 빼기 x 둘이 더하면 몇이야? 4죠. 변수들끼리 더했는데 변수가 사라졌어. 괜찮지? 변수가 사라졌어. 변수를 더했는데 변수가 사라져? 그럼 무조건 대칭성이 들어있는 거야. 왜요? x가 변하는 친구야. 근데 두 x 값들을 더하는 순간 변하는 애가 사라졌어. 그럼 걔가 그러면 x가 없는 게 아니잖아. 변하건 말건 의미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을 더하는 순간 4가 되기 때문에 둘의 합의 평균이 정중앙이죠. 그래서 둘의 중간에는 x가 몇이건 항상 2가 존재합니다. 이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칭. 요거 잘 이해 안 되시면은 여러 번 돌려봐. 그래서 x 값들끼리 더해가지고 사라진다면 x에 관계없이 그 둘의 평균 가운데 뭔가가 존재한다. 그게 대칭이다. 그래서 둘은 x는 이 대칭 관계에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그리기 전에 문제 좀만 읽어볼게. m은 마십보다 작거나 같고 양수 t가 있어가지고 방정식 요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이 gt다. 자, 요거 속으면 안 돼. 방정식이라고 써있다고 진짜 방정식 풀고 있는 그런 머저리 같은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쵸? 어떻게 합니까? 방정식이 아니고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로 해석을 합니다. 왜요? 그래프 그릴 거니까요. 그래서 y는 fx 그 다음에 양수 y는 t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녀석을 그리셔서
그럼 t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 fx를 기본적으로 그려야겠죠. fx는 요 m만 모를 뿐 나머지는 다 압니다. 그래서 그리셔가지고 교점 x좌표를 찾고 그 좌표의 합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합이 GT입니다. 왜 GT예요? t에 따라서 합이 바뀌나 보죠. 그러니까 t에 대한 gx 함수입니다. 그쵸? 왜 바뀌어요? t가 바뀌면 y는 t가 바뀌니까 그려져 있던 fx랑 만나는 교점이 계속 바뀌겠죠. 괜찮죠? 자, 요 정도 뭐 내신에서도 하는 거니까 요 정도만 얘기하고요. 자, 이제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라고 되죠. 요거는 뭐 M을 찾아야 되니까 GT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GT 어떤 이야기죠? 하고 봤더니 어떤 A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T에 대해서 GT랑 GA가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이입니다. 아, 말이 좀 어려워.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일단 A가 보다 크다 요거는 일단 떠나고 일단 저걸 떠나서 모든 실수 T라고 돼 있어. 자, 모든 실수 T란 얘기는 항상이라는 뜻이야 기본적으로. 그쵸? 그러고 나서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는 조건을 나중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자, 그러면 항상 이게 된답니다. 그게 뭐야? T에다 뭘 넣든 항상 같아. 뭐가? 실근의 합이. 아, Y는 T가 바뀌는데 Y는 A일 때 실근의 합이랑 같아. 아, 실근의 합이 항상 같아? 그럼 실근의 합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네? 여기까지 괜찮죠? 도대체 왜 없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리라는 얘기야. 이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 생각을 해야지. 그냥 뭐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 푸는데 너무 오래 걸려. 자, 그려볼게. 이거 그리기 너무 쉽지? 물론 m이 음수였지. 그러면은 기본적인 로그 함수를 내리는 거지. 자, 그러면은 0 기준이니까 여기다 0을 그리시고 로그 증가하는 로그인데 그걸 내립니다. 자, x축은 뭐 이런 데다 그려볼게요. 대충. 그러면은 뭐 m만큼 내려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m이 몇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괜찮아요? 조금만 두껍게 그릴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친구는요 2에서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2가 어디 있어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그럼 뭐 대충 여기나 여기 뭐 이런 데 있겠죠. 그럼 여기 있으면 돌리면 이렇게 될 텐데 그림이. 그래서 대충 x 좌표를 좀 찾아볼게요. 왜요? 대칭축이 어딘지 알기 위해서 이 절편을 좀 찾아볼게요. 즉 5에 로그 2x 플러스 m이 0이 될 때를 찾겠다 이겁니다. 왜냐면 대칭축을 찾기 위해서. 그래야지 그림이 예뻐질 거 아니야. 자, 그래서 5 로그 2에 x 플러스 m 이 꼬르가 빵. 그러면요 로그 2의 x는 마이너스 5분의 m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까 m이가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크거나 같다 2보다요. 그러면요 x는요 2의 2승보다 크거나 같겠죠. 증가함수니까 부동호 안 바뀌죠. 2의 2승인 4. 같다를 왜 같다라고 썼냐? 크거나 같다인데, 그치? 그래서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 교점의 x좌표가 4 이상이다 이거야. 그러면은 2는요 여기 어디 있겠죠? 이거 4 아닙니다. 4 이상이에요. 그럼 4, 5, 6 아니면 그 사이에 있는 숫자 어떤 녀석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나는 여기가 4 이상이고 2는 그러면은 한참 왼쪽에 존재하시는구나 까지는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가 되죠? 이 기준으로 대칭이동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럼 대칭이동 시키면요 이거 대칭이동을 할 수 있나? 잠깐만, 이거 복사해서 돌릴 수가 있나? 복제? 옆으로 돌리기가 있나? 대칭? 변환? 다시? 조졌다. 수학? 뭐는 이게? 이거 못 돌리는데? 다시 그려볼게. 이거는 자, 과연 그릴 수 있을까 내가? 여기를 지나게 그리면 안에다 그려볼게. 이렇게. 좀 나아 생각보다. 그치?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이 기준으로 돌린 거니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야 돼. 근데 얘가 4보다 크잖아. 그럼 요 거리가 2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요 거리도 2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얘가 만나는 요 거리가 그쵸? 요 거리랑 요 거리랑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보다는 작거나 같은 곳에 있겠다. 그럼 뭐 대충 이 정도 해주시자. 그럼 이건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쓰나 마나 그냥. 그치? 어쨌건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할만하시죠? 근데 나는 뭐하죠?
걔를 갖다가 꺾어 올려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꺾어 올립니다. 자, 꺾어 보겠습니다. 이게 주위가 커. 잠깐만. 여기도. 이야, 지웠어. 자, 그러면은 꺾었으니까 이따구로 생겨 먹는다고. 여기까지 괜찮죠? 원래 휘어야 되는데 공간이 좁아서 불쌍이 됐어요. 마음에 안 든다, 그치? 자, 이렇게. 좋았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있잖아,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가 색칠되는 걸 알겠죠? 그럼 0, 얼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0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0을 집어넣으면요, 이거 사라지는 거니까 10 플러스 m이 되네요. 근데 10 플러스 m인데 m은 마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음수죠, 안에가. 그래서 절대값을 해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m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0, 마10, 마m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양수가 되겠죠, y좌표가.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뭐하죠? y는 t를 그려서 교점이 만들어질 텐데요, 요걸 갖다가 t가 바뀜에 따라서 항상 일정한 순간을 찾는 겁니다. 뭐가요? 교점의 x좌표의 합이. 괜찮죠? 실근의 합이니까요. 자, 근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이 친구랑 이 친구랑은 대칭 관계 아닙니까? 이 대칭? 그럼 요 점이랑 둘이 이 기준으로 대칭 아닙니까? 그럼 얘랑 얘 가운데 2가 있는 거니까 너네 둘의 평균이 2인 거예요. 그쵸? 그럼 둘의 합은 몇이죠? 4가 되겠죠. 얘가 올라가도요 여전히 2대칭이니까 합은 3입니다. 내려가도요 항상 3입니다. 근데 계속 내려가다가 여길 닿는 순간 여기의 합이 0이니까 4 맞죠? 근데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바로 그게 깨지게 되겠죠. 근데 t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그렇다고 했으니까, 항상 일정하다 했으니까 a가 너구나. 그래서 얘가 얘가 a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a의 최소값은요? a가 만약에 한 10 정도 된다고 쳐도 항상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만나는 게 대칭이니까 항상 합이 4겠죠. 그래서 a의 최소값이 놉니다. 정확히는 얘가 최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a의 최소값이 2니까 결국 얘가 2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10, 마m이 2입니다. 따라서 m은 넘기니까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럼 m을 구하라 했으니까 m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m을 집어넣어 보면요, 위에다 넣나요? 지우개를 잠깐만. 마이너스 음수니까 위에다 넣어야죠, 그렇죠? 위에다 마이너스 12 넣으니까 5 로그 2에 16 되고요. 얘 마이너스 12였죠? 그것의 절대값입니다. 이거 4죠? 그럼 20에서 12 빼니까 8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8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만하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요.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게 반복을 좀 해보세요. 맨날 똑같이 나옵니다. 자, 22번 가볼 거예요. 22번은 하기에 앞서서 기출 분석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요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내신 때 했었어요. 수투할 때. 기억이 잘 날까 싶은데 아마 어느 정도 날 겁니다. 자, 우리 이거 보이죠? 함수의 사칙연산으로 만든 새로운 함수. 함수의 합, 함수의 차, 함수의 곱, 함수의 나눗셈. 그렇게 만들어진 그 함수에 대한 연속성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미분 가능성도 물어보거든. 그건 그때 가서 하고요. 연속성 물어보는 거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는 두 함수를 곱했죠. 곱함수의 연속 물어보겠습니다. 자, fx가 있고요, gx가 있습니다. 이 두 함수를 곱해서 만든 함수입니다. 근데 이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연속이냐 라고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f도 연속이고 g도 연속인 경우 해봅시다. 연속함수들끼리의 정확히는 연속함수들끼리의 사칙연산은 항상 연속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연속입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렇게 써줄게. 이렇게 쓰는 게 좀 낫겠다. 아까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구상을 했는데 솔직히 쉽지가 않아.
자, 이거의 곱함수인 fx 곱하기 gx, 이 두 함수가 둘 다 연속이라면 곱함수는 무조건 연속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기본 성질이죠. 극한의 성질. 근데 증명은 안 합니다. 증명은 궁금하시면 수학과 가세요. 자, 그 다음에요, 하나가 연속이고 하나가 불연속인 거 이거 내신에서 봤죠. 얘가 언제 연속일까? 이거 물어본다고 이제. 그 다음에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이건 잘 나오지 않거든요. 걔가 언제 연속이냐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새는 너무 많이 기출이 풀렸기 때문에 연속 불연속을 곱해서 연속인 거는 킬러 문제 안 나옵니다. 요거는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오면은 그 시험 완전 물로켓이라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엔간하면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요 문제처럼 불연속 곱해서 연속인 경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자, fx는 항상 연속함수라고 하고요. 항상이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보고 싶은, 연속성을 보고 싶은 x는 a에서만 얘기해도 됩니다. 자, gx는요 불연속이라고 합시다. 이 친구 연속함수입니다. 언제요? x는 a에서요. 얘는요 불연속입니다. 자, 연속함수라는 얘기는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은 거죠. 몇으로 같아요? 몰라요. 그래서 나는 알파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좌, 우, 함 세 가지를 따집니다. f는 연속이니까 좌우함이다, 알파입니다. 근데 g는요 불연속이에요. x는 a에서요. 그러면은 좌우함이 적어도 하나는 다르겠죠. 그래서 pqr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일부가. 하지만 셋 다 같진 않아요. 자, 그러면 곱함수는 어떻게 되죠? 곱함수의 저각하는 알파 곱하기 p가 됩니다. 왜요? 우리 이거 하지 않았나요? fg의 극한을 때리면요 수렴하는 경우 이렇게 한다 라고 했었죠. 이거 교과서에 배웠던 거.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극한값을 곱하면 됩니다. 왜요? 수렴하는 거잖아. 극한값이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요 함수값은 알파 q입니다. 아, 이거 우극한이구나. 미안해. 마지막 함수구나. 함수는요 알파 감마입니다. 알파 r입니다. 미안해요. 알파 r입니다. 자, 근데 우리 뭐하고 있죠? 곱함수가 연속이겠습니다. 연속이려면 좌우함이 같아야 돼요. 언제요? 이때요? 이때요? 아닙니다. 이때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얘네가 같으려면은 PQR 중에 적어도 두 개는 서로 다르다며요. 그럼 같을 방법은 알파가 0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파가 0이라는 얘기는요 뭔 소리죠? 아, F가 좌우함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겠어? 아, X는 A에서 두 함수의 곱함수의 연속성을 따지는데 한 친구가 그 A에서 불연속이야. 그럼 연속인 친구는 그 함수값이 0이어야 돼. 이렇게 기억합니다. 괜찮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F 곱하기 G가 있는데 이게 X는 A에서 연속이야. 근데 만약에 G가 X는 A에서 불연속이라면, 근데 곱함수가 연속이라고 했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FA가 0이다 이렇게 가주시면 돼. F는 연속함수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죠? 여기다 추가할까요? 이렇게 괜찮죠? 자, 대신 이렇게 해서 선생님 극한값도 0이잖아요. 맞아, 함수값이 0이면 극한값도 0이지, 연속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함수값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불연속이랑 연속 곱해서 연속이기 위해서는 불연속이 불연속인 순간 A죠. 그때 연속인 친구가 0이면 됩니다. 이 뜻이에요. 자, 다음에 한 번 더. 이번엔 불연속 함수 두 개를 곱해 보겠습니다. 불연속, 둘 다 불입니다. X는 A에서 불입니다. 자, 불이려면요 좌우함 써볼게요. 좌우함 다 다르겠죠, 둘 다. 그래서 알파, 물론 두 개만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난 모르겠어요 뭐가 다른지. P, Q, 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곱함수는 어떻게 되죠? 알파 P, 이게 좌. 우는요 베타 Q, 함은요 감마 R 이렇게 됩니다. 이 세 친구가 같으면 됩니다. 그 세 친구 어떻게 같은데요? 아,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 만약에 얘가 1이고 얘가 2야. 이렇게 하면 안 예쁘잖아. 얘가 4야. 근데 만약에 우극한이 2입니다. 근데 불연속인 둘이서 곱했더니 곱함수가 연속이 됐어요. Q 몇입니까? 즉 G의 우극한 몇입니까? 무조건 2겠죠. 이런 식으로 풀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머지 세 개를 알면은 이거 그냥 바로 뿅 나온다 이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기 위해서는 좌끼리의 곱이
우끼리의 곱이랑 같고 함끼리의 곱이랑 같다.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죠? 자, 이 정도 이야기하고 문제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방금 했던 거 자기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 놓으십시다. 알겠죠? 안 되시면 노트에다 적어 놓으시고요. 거의 모든 모의고사마다 한 번씩은 나와요. 저걸 쓰냐 못 쓰냐가 생각보다 차이가 커요. 자, 이제 시작할 겁니다. 자, 두 자연수 A, B. 아, 자연수래요? 그럼 양수 0보다 크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함수 fx에 있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간을 모릅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하죠? 다 그린 다음에 각각을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그려보겠습니다. 그림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마3, 마1에서 뼈 쪽이죠. 괜찮죠? 참고로 마1이면 0되고요. 마이너도 0되네요. 그쵸? 맞아? 마이너도 0? 마일러도 0이야? 갑자기 왜 안 떠오르냐? 잠깐만요. 계산이 안 돼. 마이 넣으면 0 맞고요. 마1 넣으면 아니죠. 그쵸? 마4 넣으면 0이죠. 뭔 미친 소리 하고 있어. 그치?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마4 마2 그 다음에 0 이 정도는 그려야겠고요. 얘는 10,0 지나고 이거 10 넣으면 0 8 넣으면 0이네. 그치? 그러면은 10은 대충 한 2쯤 있을 것 같고요. 8이 여쯤 있을 것 같고요. 10은 뭐 한 2쯤 있겠네요. 대충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럼 X축은 어디 있습니까? 나도 몰라요. 뭐 이런 데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각각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두 곳을 지납니다. 저 A보다 작은 녀석이요. 그러면 대충 그림은 뾰족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요 친구는요, 여기서 이렇게 뾰족 이렇게 생길 겁니다. 뾰족. 이해되시죠? 요도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x 빼기 10이 누구지? 하고 봤더니 얘가 x 빼기 10을 갖고 있는 애 아니야. x가 9보다 크다고 쳐봐. 그냥 나오잖아. 그럼 x 빼기 9에다가 빼기 1이니까 둘이 같죠. 그래서 그 친구의 연장, 그 친구가 저 가운데 있었던 구간함수입니다. 이렇게 생겼어. 괜찮으시죠? 자, 근데 문제에서 A랑 B가 있는데 A는 0보다 크고 B는 그것보다도 크고 8보다 작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8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어딘가에 B가 있을 거고요. 대충 여기 0보다 큰 쪽 어딘가에 A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럼 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A보다 크거나 같고니까 색칠이 크거나 같다 쪽에 있네. 그러면은 그림은 이렇게 그냥 두껍게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빵꾸뽕 여기 색칠하고, 이렇게 해서 빵꾸뽕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 색칠해서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가 fx예요. 이 빨간색이. 여기까지는 뭐 할만하시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두 함수의 곱이 항상 연속입니다. 그럼 불연속일 때만 살펴보면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지? 자, 이거 뭐야? K가 음수입니다. K일 때 함수값 음수이려면은 8과 10 사이에 있거나 K가 A와 B 사이에 있어야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K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K의 범위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고 5를 8보다 크고 K가 10보다 작다. 요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범위에 드는지 안 드는지 살펴보면서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자, 근데 나보고 조금 전에 뭐라 했냐면 fx랑 f의 x 플러스 k가 곱한 게 연속이랍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죠? 이거 옆으로 그냥 민 거잖아요. 그러면은 불연속 함수를 민 거니까 당연히 불연속이겠죠? 근데 둘이 곱해서 연속이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f가 언제 불연속인지 보세요. 얘 언제 불연속이에요? x는 a하고 b에서. 얘는 언제 불연속이죠? a하고 b가 될 때 불연속이겠죠? 그래서 x는 a 빼기 k, b 빼기 k에서 불연속입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불연속 함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불연속 함수잖아요 라고 하지 말고, 둘 다 불연속이잖아요. 아니야. 특정 순간에서 얘가 불연속일 때 얘가 연속일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생각해봐. a일 때 불연속이잖아 얘는. 근데
요 K가 조그만 애야. 그걸 바로 옆이라고 쳐봐. 그럼 연속이잖아 이때는. 괜찮죠? 그래서 실제 그림 불연속 함수여도 연속하고 불연속인 순간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납득되시죠? 자, 그래서 F는 A하고 B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러면요 Fx 플러스 K는요 그때 0 돼야 된다고요. 아까 했잖아요. 불연속 곱하기 연속. 괜찮죠? 그래서 지금 나는 불연속 곱하기 연속 형태로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 풀리면은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으로 풀 겁니다. 자, 불연속 곱하기 연속으로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F에 A 플러스 K가 0이어야만 하고요. F에 B 플러스 K가 0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다음에 얘도 여기 나왔을 때 0이어야겠죠? 얘가 불연속이니까요. 그러면은 F에 A 빼기 K가 0이고요. F에 B 빼기 K가 0입니다. 아, 그러면은 fx가 0인 순간이 x는 a 플러스 k, b 플러스 k, a 빼기 k, b 빼기 k구나. 이렇게 확인은 가능한 거잖아. 근데 우리 b가 더 큰 거 알고 있고, 그쵸? 그 다음에 k가 양수겠죠? 아까 여기 양수 써 있었어요. 그쵸? 뭐 당연히 양수였겠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문제 따라서는. 어쨌건요. 그럼 얘가 제일 크죠? 얘가 제일 작겠네요? 아, 그러면 누가 몇인지 그냥 바로 나온다. 그치? 자, 그럼 몇이야? 마4일 때 0 되고 마2일 때 0 되고 8일 때 0 되고 10일 때 0 되네. 그럼 너가 마4, 마2, 18. 아, 6한 건 아니고 어쨌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 둘이 연립하면 그냥 B 나오는 거 아니야? 더한 다음에 반땅 B는 4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B가 4고요. 그럼 K는 6이겠죠. 그리고요, 얘네 둘이 연립하시면은 A는 반 더한 다음에 반땅 2입니다. 정답 나왔다 하고 끝나면 안 돼. 꼭 체크해야 돼. K는 A하고 B 사이에 있거나 8과 10 사이에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6? 이 사이에 있지 않은데? 8과 10 사이도 아닌데? 모수. 그래서 연속 곱하기 불연속 꼴은 아닌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속 곱하기 불연속 꼴로 풀리는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난 이제 뭐 해야 돼요?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할 겁니다. 자, 그럼 fx 플러스 k 이렇게 쓰시고요. 얘네 둘이 곱한 게 연속입니다. 근데 너도 불연속, 너도 불연속이라고 칠 겁니다. 언제요? 같은 순간에 불연속이겠죠. 아까는 같은 순간에 하나 연속 하나 불연속이었잖아.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친구 언제 불연속이죠? x는 a랑 b에서요. 얘는 언제죠? x는 a 빼기 k, b 빼기 k에서요. 불연속인 순간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고요. 그게 동시에 불연속인 거잖아.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인 거잖아. 일치. 야, 얘랑 같겠냐? 얘랑 같겠어? 아니지. 너네 둘이 같거나 너네 둘이 같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얘는 작은 a에서 양수를 뺐는데 같을 리가 없지. 이해되죠? b가 더 크잖아요, a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네 둘이 같아야 합니다. 그럼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유형이 얘네일 때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요 말 이해되죠? 둘이 같아질 수가 없다고. 동시에 불연속이어야지 좌끼리 곱하고 우끼리 곱하고 함끼리 곱한다고. 아까 전에 했던 그 논리에 의하면은. 괜찮지? 그냥 그 논리대로 푸는 연습을 해, 제발. 그냥 짜맞춰. 안 그러면 너는 어차피 시험날 못 풀어. 그렇게 안 하고서 논리적으로 더 논리적으로 풀고 싶어요 하면은 한 3수 해야 돼. 그래야지 이길 수 있어. 이거 하나 때문에 재수하는 애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야, 전국에. 야, 그렇기 때문에 얘 둘이는 동시에 안 돼요. 얘는 뭐야? 얘 분명히 이때 불연속인데? 얘는 분명히 이때 불연속이잖아. 근데 곱한 거 연속이라며. 이때 0이고 이때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요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 문제는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인 순간과 불연속 곱하기 연속,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섞여 있는 문제예요. 납득되시죠? 자, 그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럼 A는 B 빼기 K여야 된다는 사실 알 수 있고요. B는 여기다 넣어서 B에서 얘가 불연속이니까 넌 연속이지. 연속이 아니고 0이지. 그래서 F에 B 플러스 K는 0이고요. F에 A 빼기 K는 0인 겁니다. 요 사실들이 동시에 성립하는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면은 되는 겁니다. 졸라 힘들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아까 전에 뭐 이거는 뭐 그냥 그렇다 쳐. 좀 이따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누가 몇인지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얘가 몇이야? 얘가 몇이야? 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지. 왜요? b 플러스 k는 b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럼 아까 몇이었냐? 하나니면 10일 거 아니야. a 빼기 k는 기본적으로 a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럼 0 될 때니까 마사 아니면은 y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그거 갖고서 그냥 사실 짜 맞춰가지고 풀어도 돼. 얘랑 얘랑. 왜요? a, b 자연수고 k도 양수인데 지금 이거 더하고 뺐을 때 자연수들, 정수들을 만들어내니까 k도 자연수일 겁니다. 그래서 자연수 조건 이용해서 그냥 열심히 짜 맞추면 됩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짜 맞춰도 풀어도 큰 문제 없을 수 있어요. 왜?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니까 4번만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순 안 되는 것만 찾으면 돼.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됐어? 이거 된다고 무조건 연속이야? 아니야. 불연속인 순간이 일치하는 것까지는 좋아. 동시에 불연속해야지.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잖아. 하지만 뭐 해야 돼? 좌극한끼리 곱한 게 우극한끼리 곱한 거랑 같다라는 식을 세워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괜찮죠? 그거 세워야 된다고. 자, 세워볼까요? 자, 먼저 f의 좌극한은요, a일 때의 좌니까 여기 함수값입니다. 위에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f일 때의 우극한은요, a일 때 함수값이니까 여기 아래 겁니다. 지금 색칠하고 있는 거 주황색. 자, 그 다음에요, 이건 f 플러스 k죠. f 플러스 k는 뭐예요? k만큼 왼쪽으로 평행 이동한 거죠. 근데 있잖아, 지금 b 빼기 k 때잖아. b 빼기 k 때. 그러면은 평행 이동을 너무 깊게 생각하지만 이게 그림을 이거 평행 이동을 해서 다시 그리고 있으면 헷갈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셔. b 빼기 k를 여기다 넣긴 넣는데 좌우만 보는 거잖아. 좌우 함수만. 그치? 그럼 좌를 넣을 때는요, b 빼기 k보다 조금 작겠죠. b 빼기 k보다 조금 작은 걸 넣었는데 k를 더했어요. 그럼 b 빼기 k보다 조금 작은 거에다가 k를 더하니까 막 k랑 풀 k가 사라지면서 b보다 조금 작겠죠. 그래서 b의 좌가 됩니다. 그래서 b의 좌를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우는요, b의 우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좌끼리의 곱이 우끼리의 곱이랑 같다. 요걸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들. 좀 힘들었죠? 자, 세워보겠습니다. 좌끼리의 곱은 어떻게 세우죠? A를 넣었을 때 B를 넣었을 때 생각하면 되겠죠. 위에 식 조금만 지울게. 살짝 빠르면은 좀 돌려서 다시 봐. 난 이 정도 템포는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복습하면 따라올 수 있어. 처음엔 좀 빨라도. 알았지? 자, 처음에는 어떻게 나? 좌는 여기다 A 넣고 여기다 B 넣는 거야. 그럼 A면요, 일단 양수로 나왔겠죠. 여기가 6이니까. 그래서 A 플러스 2고요. B 빼기 1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는요. 우는 어디다 넣어요? 여기다 A 넣고 여기다가 B 넣으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갖다 넣어보면요, 저 친구에다 A 넣으면은 A 빼기 1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렇게 꺾인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 달고 나온 순간이야. 그치? 그래서 8 빼기 x라는 함수야. 거기서 B는 거니까 8 빼기 B입니다. 힘들다. 그치? 전개해 볼게요. AB 플러스 2B 마이너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AB 플러스 8A 플러스 10B.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만 멈추고 이 식을 보고서 마음이 편하면은, 그러니까 나랑 1학년 때부터 했던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돼 사실. 근데 지금 요 반에 나랑 1학년 때부터 요거 할 때부터 했던 사람이 아마 한 명 있을 거야. 자, 아무튼 요게 사실은 마음이 편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1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잘했던 거야. 만약에 마음이 불편하잖아? 이번 기회에 편하게 먹어. 안 그러면은 어려워져. 이거 우리 1학년 때부터 나왔던 거야. 안 나왔는데요? 정수 자연수 조건 있고 둘의 곱과 각각이 있는 이상식 부정방정식이지? 그 부정방정식을 풀란 얘기야. 정수 자연수 조건이 있으니까 싹 다 넘겨. 그럼 2AB 그 다음에 지금 들으면서 맞다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안 들면은 너네 까먹은 거다 앞에. 위험하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로 나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쓰지? 한 문자씩 인수분해. 이거 인수분해. 그 다음에 얘랑 인수분해. 자, A로 묶으면요, B 빼기 9죠? 그러면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4에다가 B 빼기 9 모양을 강제로 만들어. 그럼 마이너스 6이 들어가야 30이 나오겠지? 원래 있던.
자, 그럼 저 6은 넘길 거고 인수분해하면은 a 빼기 4, b 빼기 9. 걔가 6인 거야. 자, 근데 a는 0보다 크고 b는 8보다 작기 때문에 둘이 곱해서 자연수에서 4랑 9를 빼. 그럼 둘 다 정수끼리 곱해서 6이 되려면은 마이 아니면 마3, 마3 아니면 마이야. 나머지 녀석들은 딱 봐도 얘가 8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얘가 0보다 작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 그럼 위의 경우 아래 경우 찾으면 끝이지. a는 몇이야? 2. 그럼 b는 6이야. 위의 경우에서. 아래 경우에서는 a가 1, b가 7이야. 그럼 k 나오지 않니? k 아까 a, b야. 뺄셈으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어? 여기. k는 b 빼기 a죠. 그래서 b 빼기 a에 보면요 4, 6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론은 요 두 세트만 남은 거야. 나는 갖고 내가 볼게. 야야야, 놓치면 큰일 나. 자, 그래서 이 두 세트가 나왔어. 그럼 난 뭐 하면 돼? 이 중에서 여기가 되는 거 찾으면 되겠지. 괜찮지? 자, 위에서는 b 플러스 k 몇이야? 10. a 빼기 k는 마이너스 2. 여기서는 b 플러스 k는 13. 13 있어 없어? 없지? 틀린 거야. 정답? 너야. 이렇게 하면 끝이야. 괜찮죠? 자, 그러면요 우리는 f의 a, b, k네요. 그럼 f2, f6, f4 하면 되겠네요. 그쵸? 아, 이거 갖고 올라갈까요? 이거 나 축소하면은 좀 안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치? 갖고 올라갈게. 이렇게 대입만 하면 되잖아. 이게 뭐야 지금. 자, 여기다 놓고 오른쪽을 지워볼까? 어차피 영상 다시 돌려보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f2 안 보이죠? f4, f6, f2는요 a 때니까 요때 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4는요 b가 6이죠? 요때 넣어야겠죠? 6은 요때 넣어야겠죠? 각각 넣습니다. f2 넣으면은 마8, 4 넣으면요 마6. 보이네요. 곱하기 6을 여기다 넣으면요 3에서 빼니까 2네요. 그러면은 96인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 자, 여러분들 아마 나는 해설지 솔직히 안 봤어. 요 문제는 아예 안 봤어. 솔직히 저거 보고 이게 못해. 그래서 이렇게 푸셔야 되는데 지금 푼 거 보면은 해설지랑 완전 다르거든. 다른 이유가 체계화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체계화된 방법대로 그 방법대로만 푸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얘기한 방법은 항상 맞아 떨어져. 그 외의 거는 내가 방법론으로 안 갖고 있거든 머릿속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그 방법론들을 머릿속에 많이 우겨 넣는 게 여러분들이 성적 올리는 지름길이야. 그거 생각보다 금방 돼. 금방 돼. 재수 삼수하면 금방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못 넣더라도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해봐. 그래서 가능한 내신 때도 얘기하려고 하는데 내신 때는 여러분들이 쉽지 않았을 거야. 솔직히 숙제 일주일에 한 200-300개 풀어오라 하면 못 풀잖아. 근데 적어도 한 300-400개는 풀어야지 체화가 되거든. 그다음에 체화 안 된 게 정상이니까 지금부터 좀 머릿속에 넣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 했던 거 잘 체크해 놓으세요.